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우리 며느리가 지금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74세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거는 상황이에요. 어머니 문 여세요. 지금 당장 여세요. 현관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쾅 문을 발로 차는 소리예요. 자기 며느리한테 경찰을 부르는 시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사흘 전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에 들어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장기 미등록 부동산 소유주를 찾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화면에 주소들이 나왔어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외 17건. 손이 멈췄습니다. 456번지라고요? 그거 우리 집 주소잖아요. 20년 전에 남편이 사준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며느리 수진이가 집 관리를 맡았죠.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가 그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월세는 제 통장으로 받을게요. 관리하기 편하게요. 어머니한테는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맙다. 그때부터 매달 200만 원씩 받으면서 지냈는데 생활비로는 충분했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미등록 부동산이라니 분명히 제 명의인데 말이에요. 핸드폰을 들고 서울시청 부동산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뉴스 봤는데요. 마포구 456번지요. 네, 말씀하세요. 그게 제 집인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자입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맞으시네요. 김영자님 명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7년간 재산세 미납이세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미등록으로 분류됐습니다. 재산세를 7년이나 안 냈다고요? 얼마나 밀렸는데요? 약 3천만 원입니다. 숨이 막혔어요. 월세 들어오는데 왜 재산세를 안 낸 거지? 할머님, 혹시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며느리가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오후가 되자마자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었어요. 소유자 김영자. 맞긴 맞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10억 원. 채권자 최수진. 눈이 커졌어요. 며느리 이름이잖아요. 근저당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건물 관련 서류를 찾았어요. 2005년 매매 계약서, 다가구 주택 12가구, 매매가 15억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이에요. 계속 서류를 뒤지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월세 계약서예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12가구 전부요. 계약서를 펼쳤어요. 1호 월세 80만 원, 2호 월세 90만 원, 3호 월세 85만 원. 쭉 내려가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월세 총액이 1,000만 원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나는 200만 원만 받았다고? 7년이면 얼마지? 다시 계산했어요. 1,0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7년, 8억 4천만 원. 내가 받은 건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7년, 1억 6,800만 원.
차액이 6억 7,200만 원이에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6억이 넘게 며느리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아들 준호가 퇴근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준호는 항상 예의 바른 아들이었거든요. 며느리 수진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수진이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제는 달리 보이더라고요. 응, 먹었어. 짧게 대답하고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네, 어머니.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이게 뭐니? 준호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며느리 수진이가 황급히 다가와서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어디서 떼셨어요? 동사무소에서 떼었어. 근저당이 뭐니? 수진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10억짜리 근저당이 내 이름으로 돼 있던데? 준호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설명해봐. 목소리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건물 관리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관리비, 수리비.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대출을? 네, 10억을. 준호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10억을? 건물을 담보로 잡았어요. 수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왜 어머니 동의도 없이? 준호가 물었지만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월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나는 왜 200만 원만 받았니? 수진이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 관리비랑 대출 이자 갚는 데 썼어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7년간 6억이 넘는 돈이 전부 관리비랑 이자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7년간 3천만 원이나 밀렸던데 왜 안 냈어?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대답해. 준호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깜빡했어요.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거짓말. 일어서면서 소리쳤습니다. 너 그 돈 어디 썼어? 수진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말 안 하면 경찰 부를 거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말렸어요. 엄마, 진정해. 준호를 봤습니다. 진정해? 내 아내가 7년간 6억 넘게 가져갔어. 우리 건물 담보로 10억 대출받았고, 이게 진정하라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보, 나 좀 믿어줘. 수진이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가 수진이를 보다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일단 내일 얘기해요. 내일? 네,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준호가 시계를 가리켰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았어. 내일 얘기하자.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27년을 함께 산 며느리였는데 믿었던 며느리였거든요. 하지만 배신당했습니다. 여보, 남편 사진을 봤어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을 며느리가 다 가져갔어. 어떡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제 반격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였어요. 거실에 나왔는데 며느리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제발. 앉았어요. 수진이가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드러나 보자. 짧게 대답했습니다. 건물 관리가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밤낮 없이 세입자들한테 전화 오고 수도 터졌다. 보일러 고장났다. 정신없었어요. 그래서 관리회사에 맡겼어요. 전문업체요. 얼마 주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요. 200만 원? 7년이면 1억 6,800만 원이잖아. 그렇게 되네요.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또 뭐가 있어? 대출 이자요. 한 달에 300만 원 나가요. 10억 빌렸으니까요. 그럼 한 달에 500만 원 나가는 거네. 네. 월세는 1,000만 원 들어오잖아. 500만 원 남는데?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왜 200만 원만 받았어? 300만 원은 어디 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대답 안 해? 수선비요. 또 거짓말이네. 일어섰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정말 건물 수리하는데 다 썼어요. 그럼 영수증 보여줘. 영수증이요? 응, 300만 원씩 7년 동안 썼으면 영수증 산더미겠네. 수진이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없지? 그게 통장 내놔. 월세 받는 통장 말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통장은 제 거예요. 내 거? 내 건물 월세를 내 통장으로 받아놓고 내 거래. 어머니가 관리 못하시니까 제가 대신 한 거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높아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고맙게 통장 보여줘야지? 싫어요. 뭐? 그건 제 통장이에요. 어머니가 볼 권리 없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프라이버시예요. 수진이가 팔짱을 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통장 보여줄 의무 없어요. 27년 동안 이 집 며느리 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시댁 식구들 챙기고 명절마다 음식하고 제사 지내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 가져간 거야? 가져간 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받은 거예요. 27년 며느리 살기요. 뺨을 맞은 것 같았어요. 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린 거예요.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도 현실 좀 보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전 충분히 잘해드렸어요. 그대가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허탈해서인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은행. 은행이요? 4명의 건물인데 월세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지. 수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왜? 제발이요. 은행은 가지 마세요. 보면 안 되는 게 있나 보네.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켜.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라고. 어머니, 제발. 손을 뿌리쳤어요. 놓으라니까. 수진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까지 걸어갔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저기요. 네, 말씀하세요. 제 명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월세가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건물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나왔네요. 최수진 고객님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 통장 거래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어요. 본인 아니시면 어려운데요. 전 건물주예요. 제 명의 건물 월세가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통장 주인 동의 없이는 안 돼요. 규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 명령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 명령이요? 네, 변호사 통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행을 나왔어요. 변호사를 어떻게 구하지? 한참을 걷다가 문득 친구 정숙이가 떠올랐어요. 정숙이 조카가 변호사라고 했었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수가 나야. 영자야. 조카 민준이 연락처 좀 줄래? 왜 무슨 일 있어? 말하자면 길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걱정되는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정수기가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민준이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민준 변호사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정숙 이모 친구예요. 김영자라고 합니다. 아, 정숙 이모 친구분이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에요.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강남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힘을 내야 했거든요. 오후 1시에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민준이 사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법률사무소 강민준. 문패가 깔끔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준이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노트북을 켰어요. 어떤 일이신가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20년 전에 산 건물, 7년 전에 남편이 돌아간 일, 며느리가 관리를 맡은 일, 매달 200만 원만 받았던 일, 그리고 오늘 며느리와 싸운 일까지. 민준이는 노트북에 열심히 적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님. 네. 일단 며느님이 이모님 허락 없이 월세를 본인 통장으로 받은 것부터 문제예요. 이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이요? 네,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몰래 자기 거로 만드는 거죠. 민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증거가 필요해요. 통장 거래 내역이요. 며느리가 안 보여줘요. 법원 명령 받으면 됩니다. 제가 신청해 드릴게요. 2주 정도 걸려요. 2주면 11월 초네요. 네, 그때까지 며느님한테 절대 티 내지 마세요. 증거 없앨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모님. 민준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각오하셔야 해요. 각오요? 네, 가족이잖아요.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주변에서 말도 많을 거고요.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이미 각오했어요. 27년 믿었던 며느리가 제 얼굴 보고 며느리 값이라고 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후회도 됐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어머니, 수진이가 집을 나갔어요. 뭐? 짐 싸서 나갔어요.
친정으로 갔대요. 언제? 오늘 낮에요. 어머니가 은행 다녀오신 후에요. 그래.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발이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가족? 웃음이 나왔어요. 준호야. 네, 어머니. 가족이 27년 며느리 값이라고 하니? 그건 수진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잘못 말한 게 아니야. 본심이지.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어요. 나 이제 지쳤어. 전화 끊을게.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없고 아들도 없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보, 남편 사진을 봤어요. 2주만 기다리면 돼요. 며느리가 뭘 했는지 다 밝혀질 거예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 꼭 찾아올게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며느리 통장에 뭐가 있을까? 얼마나 가져갔을까? 2주. 참을 수 있어요. 꼭 참아야 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님, 법원 명령 나왔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은행에서 만나요. 다음 날 아침, 은행 앞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모님, 준비되셨어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준비 안 됐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원 명령서입니다. 민준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어요. 7년치입니다.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민준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18년 3월, 입금 1,000만 원, 출금 관리비 200만 원, 이자 300만 원. 그 다음 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에르메스 청담 본점 버킨백 1,850만 원.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이모님, 진정하세요. 가방이 1,850만 원? 버킨백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가방이에요. 며느리가 이걸?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줄을 봤어요. 샤넬 강남 본점 의류 구매 780만 원. 루이비통 청담점 지갑 세트 420만 원. 신라 호텔 파인다이닝 1인 85만 원. 1인이 85만 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먹은 거예요. 다음 달로 넘겼습니다. 2018년 4월. 구찌 청담점 의류 구매 920만 원. 프라다 본점 신발 구매 680만 원. 파크 아이아트 스파 패키지 150만 원. 손에 힘이 풀렸어요.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준 변호사님. 네. 계산해 주세요. 지금까지 얼마예요? 민준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18년 한 해만 3,200만 원이에요. 나는 200만 원으로 살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볼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2019년을 펼쳤어요. 그런데 이번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 협찬료 입금 500만 원. 뭐야 이게? 민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모님, 며느님 인스타그램 아세요? 모르겠어요. 찾아볼게요. 민준이가 검색하더니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며느리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 팔로워가 8만 명이었어요. 며느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내 돈으로 명품 사서 인스타에 자랑하고 광고까지 받았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어요. 민준이가 사진을 넘기더니
멈췄습니다. 이모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을 봤어요. 며느리가 버킨 백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글이 있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한테 용돈 받아서 쇼핑했어요. 시어머니 최고. 하트 이모티콘 3개. 숨이 막혔습니다. 용돈? 내 건물 월세를 용돈이라고? 이모님, 댓글 보세요. 민준이가 밑으로 내렸습니다. 부럽다. 나도 저런 시어머니 만나고 싶어요. 효부 인증.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어요.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물을 사다 줬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쏟아졌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계속 봐야 해. 끝까지 봐야 한다고. 다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2020년 8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 4,800만 원. 2021년 6월 대출금 인출 5천만 원. 제주도 펜션 계약금 5천만 원. 펜션? 민준이가 검색했습니다. 며느님 이름으로 제주도에 펜션이 있네요. 내 돈으로 펜션까지 샀어? 그런 것 같아요. 2022년 3월 대출금 인출 8천만 원. 강남 아파트 계약금 8천만 원. 아파트도 며느님 이름이에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2023년 5월 명품 시계 롤렉스 2,200만 원. 남편 선물용이라고 적혀 있네요. 준호 시계? 그런 것 같아요. 준호도 알고 있었구나. 다 알면서 나한테는 숨겼어.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가 계산을 끝냈어요. 이모님. 네. 총액 나왔어요. 얼마예요? 7년간 개인 소비 2억 8천만 원. 차량 4,800만 원. 제주 펜션 5천만 원. 강남 아파트 8천만 원. 롤렉스 시계 2,200만 원. 총 4억 8천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4억이 넘어요? 네.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민준이가 붙잡아줬습니다. 4억 8천만 원. 며느리가 7년간 가져간 돈이에요. 명품 사고, 인스타 자랑하고, 차 사고, 펜션 사고, 아파트 사고. 나는 200만 원으로 겨우 살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아들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넌 어떻게 들어왔어? 비밀번호 알잖아요. 비밀번호 바꿀 거야. 어머니,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어머니, 수진이가 죽겠대요. 그건 수진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애들은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요? 애들? 일어섰습니다. 준호 쪽으로 걸어갔어요. 너 롤렉스 시계 2,200만 원짜리 찼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사준 거지? 내 돈으로? 그건 너도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는 숨겼지? 어머니, 전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 소리쳤습니다. 제주도 펜션도 알지? 강남 아파트도 알지? 다 내 돈으로 산 거 알면서.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4억 8천만 원. 내가 갚을 수 있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억? 그래. 며느리가 7년간 가져간 돈이야. 명품, 차, 펜션, 아파트. 죄다 내 돈이야. 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나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당장 나가. 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왔습니다. 고소장 다 썼어요.
읽어봤습니다. 피고소인 최수진, 횡령죄 및 배임죄, 총 횡령액 4억 8천만 원. 서명했어요. 김영자, 또박또박 썼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옆에 준호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비켜. 수진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놓으라고. 전 죽어요. 전과자 되면 전 못 살아요. 손을 뿌리쳤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니.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고소해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27년 며느리 값이라고 한 며느리는 어디 있어? 4억 가져간 며느리는?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올린 거 시어머니 용돈으로 쇼핑했다고?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걸? 다 알아. 내가 뭘 했는지. 문을 닫았습니다. 쾅!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가서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4억 8천만 원이래요. 며느리가 당신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썼어요. 하지만 전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시죠? 누구세요? 전수진이 친정 엄마예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고소 취하해주세요. 안 됩니다. 아줌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시댁 식구 27년 모셨는데 그 대가로 4억 받은 거 적당한 거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다음 날 민준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고소장 제출 완료. 며느님 다음 주 경찰 조사받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여보, 시작됐어요. 이제 법이 판단할 거예요. 누가 옳은지. 돌아갈 수 없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님, 며느님이 내일 경찰서에 출석합니다. 정말요? 네, 오전 10시에요. 근데 이모님. 네. 어제 확인했는데 심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예요? 세입자 보증금이요. 보증금이요? 네, 12가구 보증금 총 6억인데요. 며느님 통장에 흔적이 없어요. 6억이 사라졌다고요? 네, 세입자들한테 확인해 보니 전부 며느님한테 줬대요. 근데 통장엔 없어요. 빼돌린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이것도 추궁할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한숨도 못 잤거든요.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님, 준비되셨어요? 네. 오늘 며느님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각오하세요. 괜찮아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사가 문을 열었어요.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김영자 씨, 건물 세입자 보증금 아십니까? 보증금이요? 네, 12가구 총 6억 원인데요. 며느님한테 확인 좀 해야겠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옆에 준호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앉으세요. 형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가 앉았어요.
준호는 밖에서 기다리라는 형사 말에 나갔습니다. 최수진 씨. 네. 세입자 보증금 받으셨죠?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네. 총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그 돈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관리 계좌에 있어요. 관리 계좌요? 네, 따로 만들었어요. 통장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수진이가 가방을 뒤졌어요.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요. 민준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사님, 이거 보세요. 뭡니까? 세입자들 진술서예요. 전부 며느님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대요. 형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최수진 씨, 세입자들이 전부 당신 개인 통장으로 줬다는데요. 수진이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돈 어디 갔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수진 씨,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썼어요.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썼어요. 6억을요? 네. 무엇에 썼습니까? 생활비요. 7년간 생활비로 6억을 썼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민준이가 또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님이 건물 명의 이전 신청했어요. 할머니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요. 형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최수진 씨, 건물 명의 이전 신청했습니까? 대답 없었어요. 소유권 이전 서류에 김영자 씨 도장이 있는데요. 이거 위조 아닙니까?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위조했습니까? 네. 왜 했습니까? 수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제 건물이니까요. 뭐라고요? 27년 시댁 모신 대가예요. 이건 제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최수진 씨,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 사람이 저한테 뭘 해줬어요?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27년 동안 부려먹고, 명절마다 음식 시키고, 제사 지내게 하고,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하고, 이제 와서 고소해요? 앉으세요.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앉지 않았어요. 전 잘못 없어요. 제 목 찾는 거예요. 27년 일한 며느리 몫이라고요. 일어섰습니다. 며느리 몫으로 건물을 가져가 10억 넘게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10억? 수진이가 웃었어요. 27년이면 한 해에 5천만 원도 안 돼요. 요즘 며느리들 시댁에서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전 오히려 적게 받은 거예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사실이에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요즘은 명절마다 100만 원씩 받아요. 생일마다 용돈 받고, 저 명절에 뭐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돈 들여서 음식 장만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수진 씨, 법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횡령 4억 8천만 원, 보증금 횡령 6억 원, 문서 위조, 합치면 형량이 7년은 나옵니다. 7년요? 수진이가 비틀거렸어요. 안 돼요. 전 감옥 못 가요. 밖으로 나가세요. 다음 주에 검찰 송치됩니다. 형사님, 수진이가 형사 책상에 매달렸어요. 제발요. 나가세요. 수진이가 끌려나갔어요. 복도에서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그리고 저를 봤어요.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만족하세요? 이제 만족하시냐고요. 준호야.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27년 고생한 대가를 받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10억 넘게 가져갔잖아. 그게 많아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한 해에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럼 나는 200만 원으로 살았는데.
어머니는 혼자시잖아요. 저희는 네 식구예요. 비교가 돼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야. 네. 넌 정말 내 아들 맞니? 어머니. 이제 인연 끊고 살자. 뭐라고요? 오늘부터 난 내 엄마 아니야. 넌 내 아들 아니고.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지만 돌아섰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에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민준이가 물을 사다 줬어요. 이제 검찰로 넘어가요. 재판은 언제쯤이에요? 빠르면 3개월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보증금 6억도 가져갔어요. 건물 명의도 자기 걸로 바꾸려고 했고요. 합치면 10억이 넘어요. 근데 준호는 그게 적다고 해요. 27년 며느리 몫으로는 적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전 이제 혼자예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정숙이었어요. 여보세요? 영자야, 민준이한테 들었어. 괜찮아? 응. 지금 갈게. 30분 후에 정숙이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줬어요. 영자야. 정숙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응. 울어도 돼. 울었습니다. 정숙이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 끝나간다. 조금만 더 버텨. 정숙이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이랑 오래 얘기했어요. 밤 10시가 되어서 정숙이가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갈게. 조심히 가. 영자야. 응? 넌 아무 잘못 없어. 당당하게 해도 돼. 고마워. 정숙이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남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여보,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이제 재판만 남았어요. 끝까지 갈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약속해요. 끝까지 포기 안 한다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2월 초였어요.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님, 재판 날짜 나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예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모님, 준비 많이 하셔야 해요. 법정에서 증언하셔야 하거든요. 제가 뭘 말해야 하나요? 며느님한테 당한 일들이요. 7년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요. 그리고 이모님이 건물 관리를 며느님한테 맡긴 경위도 설명하셔야 해요. 알겠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모님 진심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날부터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예상 질문들을 적어줬어요.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혼자 말하는 연습을요.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옷을 골랐습니다. 가장 단정한 검은색 옷을 입었어요.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까지 지하철로 1시간이었어요. 법원 앞에서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오셨네요. 긴장되시죠? 많이요. 손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12호 법정이라고 적힌 문 앞에 섰어요.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앞쪽에 판사석이 있고 양쪽에 책상이 있었어요. 원고석에 앉으라고 민준이가 알려줬습니다. 앉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옆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다들 일어났어요. 앉으십시오. 판사님이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지금부터 횡령 및 문서 위조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김영자 씨, 피고 최수진 씨 맞습니까? 네.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먼저 검사 측 주장을 듣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 최수진은 2018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7년간 원고 소유 건물의 월세 총 4억 8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세입자 보증금 6억 원을 횡령했으며 건물 명의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원고의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총 횡령액은 10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10억 8천만 원이라는 말에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다음은 피고 측 주장을 듣겠습니다. 수진이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27년간 원고의 며느리로서 헌신적으로 시댁을 모셨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냈으며 시댁 식구들을 돌봤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일부 금액을 사용한 것이며 횡령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정당한 대가라고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10억이 정당한 대가라고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고 측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김영자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았어요. 판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입니다. 피고가 27년간 시댁을 모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럼 피고 주장대로 헌신적으로 모셨습니까? 입술을 깨물었어요. 명절에 음식은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10억을 가져갈 이유는 아니잖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증인은 피고에게 건물 관리를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고 저는 믿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월세를 본인 통장으로 받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관리를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제 통장으로 들어올 줄 알았어요. 7년간 매달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200만 원이요. 그 돈으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반지하 방에서 지냈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어요. 200만 원으로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내고 밥 사 먹으면 남는 게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명품을 사고 차를 사고 호텔을 다닌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알았으면 당장 멈췄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판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증인은 보증금 횡령에 대해서도 몰랐습니까? 네, 세입자들이 며느리한테 줬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6억이나 되는 돈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증인은 왜 피고를 고소했습니까?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이에요. 남편은 저를 지켜주려고 제 명의로 해뒀어요. 근데 며느리가 그걸 다 가져갔어요. 저는 그냥 제 걸 찾는 거예요. 잘못된 거 바로잡는 거예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가셔도 됩니다. 자리로 돌아왔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피고 신문하겠습니다. 최수진 씨, 피고석에서 일어나십시오.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의 월세를 본인 통장으로 받았습니까? 네. 원고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서면 동의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입증할 수 없군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7년간 4억 8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게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그건 제 몫이에요. 피고는 무슨 근거로 본인 몫이라고 주장합니까? 27년 며느리 노릇했어요. 그 대가예요.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명절마다 음식 만들고 제사 지내고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했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판사님이 서류를 보셨습니다. 피고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명품을 자랑하고 시어머니 용돈으로 샀다고 올렸던데요. 이것도 정당한 대가입니까?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보증금 6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생활비요. 7년간 생활비로 6억을 썼다고요? 네. 저희 가족이 4명이에요. 한 달에 700만 원씩 쓴 거예요. 판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건물명의 이전은 왜 시도했습니까? 제 건물이니까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27년 고생한 대가로 받을 권리가 있어요. 피고 목소리 낮추십시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법정입니다. 수진이가 주저앉았어요.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차 공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셨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만족하세요? 준호야. 수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27년간 고생한 게 잘못이에요? 10억 가져간 게 잘못이지. 그게 많은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한 해에 4천만 원도 안 되는데요. 그럼 나는 200만 원으로 살았는데 어머니는 혼자시잖아요. 저희는 4식구고요. 준호야,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2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저희는 애들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200만 원으로 살아요? 민준이가 나섰어요. 그만하세요. 여긴 법원이에요. 준호가 민준이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이모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준호가 비웃었어요. 돈 받고 우리 엄마 고소하게 만든 거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모님이 도움을 요청하셔서 도와드린 거예요. 어머니,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다음 주에 판결 나오면 끝이에요. 그때도 이러실 거예요? 수진이가 감옥 가도 괜찮으세요? 알겠어요. 좋아요. 그럼 전 더 이상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준호야.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재판 시작됐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 없대요. 27년 며느리 노릇한 대가래요. 근데 준호도 며느리 편이에요. 전 이제 정말 혼자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오늘 재판 어땠어? 힘들었어. 지금 갈게. 30분 후에 정숙이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줬어요. 영자야. 정숙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응. 준호가 나보고 만족하냐고 물어봤어. 에휴, 그 자식이. 며느리 편만 들어. 나는 혼자야. 아니야. 정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난 내 편이야.
50년 친구잖아. 혼자 아니야. 고마워. 그날 밤 정숙이랑 오래 얘기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정숙이가 일어났어요. 나 이만 갈게. 이제 일주일만 버텨. 판결 나면 끝이야. 알았어. 정숙이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여보,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요. 끝까지 갈게요. 약속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판결 날이 내일이었어요. 긴장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 변호사님, 내일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기실 거예요, 이모님. 증거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며느님이 횡령한 10억 원, 보증금 6억 원, 도장 위조까지 전부 입증됐어요. 정말 그럴까요? 전 너무 떨려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푹 쉬세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서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일 드디어 판결이 나와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당신이 지켜봐 주세요. 밤 8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이 시간에 누구지? 문구멍으로 봤더니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판결 나기 전날 밤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대화 좀 해요. 내일이면 제 인생 끝나요. 쿵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문 당장 여세요. 지금 당장.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날카로워졌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우리 며느리가 지금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 안에 출동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전부 돌려드릴게요. 수진이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대화할 거 없어. 내일 법원에서 판결 나면 끝이야. 어머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 내일이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요? 그건 내가 한 짓 때문이야. 10억을 가져가 놓고 지금 와서 뭘 어쩌라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27년 동안 고생한 대가를 받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대가로 10억을 가져가는 게 정당해?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적은 거예요. 27년이면 한 해에 4천만 원도 안 되잖아요.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마다 100만 원씩 받고 생일마다 용돈 받는데 전 뭐 받았어요? 쿵쾅쾅. 문 차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 거였어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경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좀 만나야 해요. 내일 판결인데 제발 한 번만 대화하게 해주세요. 이러시면 주거 침입 미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경찰관님, 제발요. 어머니, 수진이가 울부짖었지만 경찰이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조용해졌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더니 경찰 두 분이 서 계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며느님이 내일 재판이라고 하던데 앞으로 또 찾아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저희가 바로 출동할게요. 알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경찰이 돌아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잠그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방금 찾아왔었어요. 판결 나기 전날 밤에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경찰이 데려갔어요. 내일 판결 나면 다 끝나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판결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여보, 오늘 판결이 나와요. 끝이 보여요. 저 잘할 수 있겠죠?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 앞에서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님 오셨네요. 어젯밤에 며느님이 찾아왔다며요? 경찰한테 연락 받았어요. 네,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분이 잘 처리해 줬어요. 잘하셨어요. 오늘만 버티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어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헬쑥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울었나 봐요. 준호도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일어났어요. 앉으십시오. 판사님이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지금부터 횡령 및 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피고 최수진은 2018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7년간 원고 소유 건물의 월세 총 4억 8천만 원을 횡령했으며 세입자 보증금 6억 원을 별도로 횡령했습니다. 또한 건물 명의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원고의 도장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27년간 시댁을 모신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과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 최수진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원고 김영자에게 횡령한 금액 전액인 10억 8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피고를 즉시 법정 구속합니다. 쾅!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리셨어요. 안 돼요.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판사님, 6년이요? 전 감옥 못 가요. 저한테는 애들이 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와서 수진이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어머니, 어머니. 수진이가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명절마다 음식 만들고 제사 지내고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 했어요. 이게 잘못이에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었어. 하지만 10억을 가져가는 건 범죄야. 경희가 수진이를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안 돼요. 저 못 가요. 수진이가 발버둥 쳤지만 끌려나갔습니다. 준호가 달려갔어요. 여보, 수진아.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가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만족하세요? 이제 만족하시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이건 내 엄마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가 잘못한 거지.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27년 동안 고생한 대가를 받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10억이 넘는 돈을 가져갔잖아. 그것도 몰래 거짓말하면서. 그게 많은 거예요? 한 해에 5천만 원도 안 되는데요. 요즘 며느리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받아요.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나는 27년 동안 200만 원으로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어머니는 혼자시잖아요. 저희는 네 식구인데 어떻게 200만 원으로 살아요? 비교가 돼요? 준호야. 일어섰습니다. 넌 정말 내 아들 맞니?
며느리 편만 들고 엄마는 안중에도 없니? 어머니야말로 정말 무정하세요. 돈이 가족보다 중요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야. 좋아요. 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전 오늘부터 어머니 아들 아닙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준호야. 불렀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에 섰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이겨서 다행이에요.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겼어요. 6년 징역에 10억 배상 판결이 났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민준이한테 들었어. 드디어 이겼다며? 축하한다. 응, 이겼어. 6년 징역이 나왔어. 그래, 잘 됐다. 근데 왜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 무슨 일 있어? 준호가 날 보고 무정하다고 했어. 돈이 가족보다 중요하냐고. 그러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래. 에휴, 그 녀석이. 영자야, 신경 쓰지 마.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가슴이 아파. 내 아들인데. 나 지금 갈게. 혼자 있지 마. 30분 후에 정수기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줬더니 정수기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영자야, 정말 잘 싸웠어. 넌 용감했어. 정수가. 울어도 돼. 참지 마. 울었습니다. 정숙이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준호는 지금은 며느리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시간 지나면 네 엄마가 옳았다는 걸 알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럼. 지금은 감정적이니까 그런 거지. 나중엔 꼭 알아. 그날 저녁 정숙이랑 오래 얘기했어요. 밤 9시쯤 정숙이가 일어났습니다. 나 갈게. 너무 슬퍼하지 마. 넌 정말 잘했어. 고마워, 정수가. 내가 없었으면 정말 못 버텼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린 50년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정수기가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이겼어요. 10억 돌려받기로 했어요. 당신 돈 지켰어요. 근데 아들을 잃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님, 배상금 집행 절차 시작했어요. 며느님 재산 전부 압류했고요. 강남 아파트랑 제주 펜션, 차량 매각 들어갑니다.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아파트가 지금 시세로 5억 정도 하고 펜션이 부동산 하락으로 3억, 차는 2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합치면 8억 2천만 원 정도요. 그럼 2억 6천만 원 정도 부족하네요. 네, 부족한 금액은 며느님이 출소한 후에 분할 상환해야 해요. 강제 집행으로 계속 압류가 걸릴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모님 건물 관리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좋은 관리 회사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엔 제대로 된 계약서 쓰시고 관리비도 투명하게 처리되는 곳이에요. 고마워요, 민준 변호사님. 며칠 후 관리 회사와 계약했습니다. 이제 월세가 제대로 제 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요. 처음 받은 날 통장 잔액을 봤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7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남 아파트와 제주 펜션이 팔렸어요. 8억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8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어요.
민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님,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새 집도 구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반지하는 이제 그만 떠나세요. 그래야겠어요. 이제 햇빛 드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좋은 매물 몇 개 알아볼게요. 고마워요. 일주일 후 새 집을 샀습니다. 20평 아파트였어요. 3억에 샀는데 남양이라 햇빛이 정말 잘 들었어요. 이사하는 날 정수기가 왔습니다. 영자야, 축하해. 드디어 햇빛 드는 집으로 왔구나. 응, 정말 좋아. 이렇게 햇빛이 좋은 집에 사는 게 처음이야. 짐이 많지 않았어요. 반지하에서 가져온 게 별로 없었거든요. 남편 사진과 옷가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실에 남편 사진을 제일 먼저 걸었어요. 그 옆에 하얀 백합을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이에요. 햇빛 드는 집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편히 살게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 지켰어요. 약속 지켰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수기가 옆에 앉았어요. 영자야, 넌 정말 잘 싸웠어. 대단해. 고마워, 정수가. 내가 없었으면 정말 못 버텼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린 평생 친구잖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로 나갑니다. 햇빛을 받으며 커피를 마셔요.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매일 남편한테 인사합니다. 민준이가 가끔 찾아와요. 이모님 건강하세요?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소개해준 관리회사도 정말 좋더라. 매달 정확하게 월세가 들어와. 다행이네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 민준아. 넌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아들 준호한테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보고 싶어요. 손자들 얼굴도 보고 싶고요. 하지만 기다릴 거예요. 언젠가는 알겠죠. 제가 왜 그랬는지, 무엇이 옳았는지. 정숙이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시장도 같이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가끔 카페에서 차도 마셔요. 영자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햇빛 드는 집에서 사니까 기분이 좋아. 정말 잘 됐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저녁이 되면 거실에 앉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정리해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정숙이랑 공원 산책했는데 벚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당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 이제 행복해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날 지켜주려고 건물을 제 명의로 해놨잖아요. 덕분에 지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창밖을 봅니다. 별이 빛나고 있어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지만 괜찮아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거든요. 74세 할머니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에요. 햇빛 드는 집에서 친구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게 제 새로운 인생이에요. 오늘 영자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란 걸요.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